도덕이들 안녕! 여린 지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원작자가 최초로 만든 오리지널 설정에 근거하고 있는 우주세기 건담을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비우주세기로 분류되는 시리즈를 살펴볼까 합니다. 확장된 세계관을 가진 전혀 새로운 건담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때는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큰 불황이 일본 사회를 덮쳤습니다. 왕구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새롭게 유입되는 신세대를 잡기 위해서도 전혀 새로운 뉴 아이템의 탄생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비우주세기 건담이었습니다. 최초의 비우주세기 건담은 바로 기동무투전 G 건담인데요. 실종된 형을 찾기 위해 지구로 내려온 네오재팬의 건담 파이터 도몬카슈와 그의 파트너 레인 미카무라의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오엽 액션이 짙게 깔려 있어 신세기 건담의 포문을 여는데 큰 공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담과 건담의 대결 구도를 통해 판매 수익성도 높였기 때문에 G 건담 이후의 비우주세기 건담, 패러렐 월드 건담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시장 분위기도 형성됐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신기동전기 건담 W. 건담 전사로 선발된 5 미소년들의 모험기를 다룬 작품으로 뛰어난 캐릭터성과 현란한 영상미를 장착해 해외 팬들의 시선을 몰빵받았는데요. 거기다 오브웨이판 엔들리스 왈츠까지 속편으로 공개하면서 일명 날개 달린 건담으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가볍게 스틸해주셨으니 건담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멋을 보여준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공한 작품들도 있지만 신세대와 구세대 모두에게 어필되지 못한 시리즈도 있는데요. 기동신세기 건담 X가 그 비운의 주인공. 암울한 설정과 구태의연한 영웅 스토리가 부진의 원인 아닌 원인으로 거론되는데요.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잘 짜여진 구성과 스토리를 자랑한다고 하니 우리만은 꼭 기억해야겠죠? 1990년에 들어 건담 애니메이션과 관련 상품 기획이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비로소 건담은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프라모델의 상징 건담이 아니겠죠? 21세기를 맞이한 건담은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한 건담은 신 9세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향해 나갑니다. 2002년에 방영된 기동전사 건담 시드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일반 지구인과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어난 신인류 간의 갈등을 그려낸 작품으로 토비노 우주세기에 대한 오마주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CG를 활용하면서 신9 건담의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TV로 방영된 건담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 프라모델과 DVD 역대 판매율을 경신하는 등 건담 리그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버트! 건담 시드에 힘입어 등장한 기동전사 시드 데스티니는 전편을 너무 이식한 나머지 신선미가 다소 떨어졌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건담 시드에 이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선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 멋에 살고 멋에 죽는 건담이라는 쌈박한 수식어를 탑재한 시리즈로 건담 W와 함께 허세 건담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쁜 인물 캐릭터 설정 및 기존과 다른 프레임 라인을 가진 건담 모빌 슈트 디자인이 눈에 띄는 작품인데요. 거기다 인물만큼이나 실속까지 있어준 탓에 21세기형 건담 애니메이션의 대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워도 너무 새로워서 몰입도를 떨어뜨린 작품도 있는데요. 바로 기동전사 건담 AG. 건담의 메인 제작사인 썬라이즈 단독 제작이 아닌 레벨5가 공동 제작한 작품인데요. 공동 제작이기 때문일까요? 너무 새로운 상품 기획,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시도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네요. 한편 애니메이션 건담이 일본을 대표하는 로봇 애니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건프라라는 견인차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건프라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오직 건프라에 의한, 건프라를 위한 건담 시리즈도 탄생했을 정도인데요.
건담 배틀을 소재로 모든 건담이 건프라로 등장하는 컨셉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주인공인 메인 모빌 슈트보다 서브 캐릭터들의 인기가 더 대단했다고 하네요. 또한 건담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까지 속편으로 등장하면서 반다이라는 메인 스폰서로의 존재를 제대로 세상에 각인시킵니다. 이렇듯 건프라의 인기가 승승장구해지시니 이럴 때 쓰는 말이 주객전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에 2014년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감독이 나섭니다. 우주세기의 향기를 품고 있는 건담 G의 레콩기스타를 발표한 것인데요. 기존 건담 시리즈와는 다른 빠른 전개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완구를 팔겠다고 나온 작품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장 최신의 21세기 건담 시리즈는 기동전사 건담 철혈의 오펀스. 근미래에 실현성이 적은 광선 병기 대신 물리, 육탄전에 능한 건담과 전투용 모빌 슈트를 묘사하고 있는 등 최신의 과학적 해석이 더해진 건담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담에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로 확대되었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게다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애니뿐만 아니라 게임, 만화, 소설에서도 또 다른 건담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고 해요. 또 다른 건담의 세계가 있다고요? 진짜 괜히 40년 역사가 아니네요. 얼른 알아봐요, 우리. 알아봐요. 먼저 소설로 쓰여진 건담에는 1987년부터 토미노 감독이 애니메이션 잡지 뉴타입에 연재를 했던 가이아 기어를 비롯하여 섬광의 하사웨이, 그리고 1998년 RPG 소설로 하비 재팬에 연재된 건담 카버드 네메시스의 저울 같은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오리지널 만화로 기획되어 나왔던 작품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 예로 쥐의 그림자 닌자, 광망의 아바오아쿠, 토미노 감독 원작 작품이었던 이데온과 더블제타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 역습의 기간티즈, 기동전사대 전설거인 등이 있고요. 소설과 만화로 함께 존재하는 작품으로는 시드 아스트레이 등이 있습니다. 건담을 주제로 한 전문 만화 잡지도 창간되었습니다. 지온의 에이스 파일럿 이야기를 그린 조니 라이덴의 귀환, 우주세기 영웅전설 홍해의 신 마스나가 등이 잡지를 통해 연재되었는데요. 소설이나 만화를 통해 소개된 건담 이야기는 영상적 설정이 조금 부족한 작품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영상으로 꼭 나와주길 바라면서 건담 사랑 정주행하자고요. 잠깐! 여기서 건담 특집편을 마무리하긴 아직 이르다고요. 꾸준히 인기 있는 우주세기 지온군 시대를 얘기한 건담 레거시, 최근 애니메이션까지 나온 기동전사 건담 썬더볼트, 영화로 제작된 G 세이버, 그리고 OVA판의 한계를 뛰어넘어 은근히 강한 팬층을 생성한 건담 이볼브와 건담 이글루 시리즈까지 까도 모자르고 해도 부족한 건담 이야기.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덕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건담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 건담 40년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담에 대해서 알고 나니 건담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더 상큼발랄한 주제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즐겁구나 덕후생활 시작하세요.